하만이다 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반도체는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 대승.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그 이슈가 당분간은 조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공포지수는 48, 중립의 구간, 싼 구간도 아니고 비싼 구간도 아니다. 푸덴콜 옵션은 약간 내려간 0.78, 푸덴콜 옵션이 이 구간에 있으면은 굉장히 큰 증시의 조정이 오지만 이 구간에서는 좀 공포를 이겨내고 단기적인 반등의 수익권이 오니까 매수를 해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구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식이 비싼 구간이 된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부분 매도 나스닥 지수입니다. 삼각 수렴을 크게 이탈을 하고 이틀간 반등으로 다시 이탈한 삼각 수렴 하단에 터치를 하는 상황. 통상적으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은 확인 사살을 한다. 다시 한번 주요한 지지선 터치 후에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러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파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이 지점에서 뭐 좀 비벼주는 건 괜찮은데 돌파하지 못하고 좀 크게 내린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저점 다시 한번 갱신하러 갈 수도 있는 하락의 채널, 이런 식으로 하락의 채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부근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삼각 수렴으로 들어와 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민기적 되면서 횡보를 해줘서 이 하락의 채널 옆으로 벗어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 오늘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도 중요하고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의 이평이 살짝 돌아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 추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한번 저점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 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점, 이렇게 저점을 한번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상승이 가능하다. 이 지점이 저점을 높인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일봉도 아니고 시간봉이기 때문에 그다지 유효하진 않다. 금일 약간 내려도 현재 기준으로 1% 정도가 만약 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은 최초로 저점을 높인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봉 기준으로 2평을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락이면 괜찮은데 2평을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심각해진다. 참고하시고요. 엔비디아는 도대체 이 190달러에 뭐 껌이라도 발라놨는지 190달러만 오면은 계속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이때부터 작년 말부터 190달러 라인을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현재 하락의 채널 안에 있고 이 190달러만 확실하게 돌파해주면은 하락의 채널을 벗어나는 순간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약간의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190달러 후반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밤 다시 한번 눌러줬을 때 지지선은 한 187달러 이 하방 채널 안에 억지로 그어놓은 상방 채널 그 하단 라인이 187달러 부근 요 부근이다. 요렇게 해서 다시 돌파하면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대로 돌파하는 거죠. 그런데 187달러 라인 오늘의 지지선 반도체는 현재 미국 증시에 여전히 강한 모멘텀으로 살아있는 섹터는 반도체죠. 여전히 상승 채널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시간이 흐르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이평선이 여전히 상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도 다시 매수세가 붙는 자리 단기적인 고점으로 보는 라인은 현재 기준으로 반도체가 한 2% 정도 상승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상승 채널의 상단 속슬로 보자면은 주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자리 주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항상 윗꼬리가 달리더라.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가능하면은 상승할 때 따라 잡는 것이 아닌 눌러줬을 때 조정을 좀 줬을 때 따라 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 붙은 물량은 무한 홀딩하는 것이 아닌 단기 매매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현재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두 종목이 있죠. TSMC 현재 주간장에서 실적 호조 발표가 되면서 366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다. 채널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는 요 자리까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급격하게 여기서 따라잡는 구간은 아니죠. 하지만 TSMC의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항상 실적 호조를 발표하고 약간의 눌림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더라. 그러니까 현재는 단기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자리지만 조금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TSMC가 여전히 반도체의 대장이다. 적정 매수가는 눌러줬을 때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한번 단기 물량을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TSMU 그래닛 쉐어제에서 운용하고 있는 2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TSMU는 TSMC의 단기적인 눌림이 근실 내에 오면은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역시나 단기 매매. 그리고 마이크로는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
현재 눌림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에서 약간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재 눌림이 온 구간, 마이크론이 눌림이 온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현재 21선을 약간 하회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눌러줬을 때 분할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 왔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MULL 마이크론 2배, 역시나 그래닛 쉐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 2배 레버리지입니다. 마이크론에 눌림이 왔을 때 분할 매수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면 MULL로 좀 초분할 매수로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받아봐서 단기 반등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다. 마소는 초장기 지지선을 지지를 해줬네요. 그리고 기존 하락의 채널 3개를 그었는데 그 상단에 위치했다. 여기가 단기적인 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소를 살 생각이 없다. 마소를 살 바엔 차라리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메타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201선 저항이 위에 있지만 21선과 보라색 51선 밑에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눌려도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메타는 아직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소는 추세가 깨졌고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힘이 없는 모습. 아마존도 여기가 초장기 지지선인데 지지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2번 지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려주면은 아마존도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 테슬라는 메인 지지선의 하단인 검정색 선까지 터치를 해준 모습. 이제 여기를 뚫어주면은 21선 저항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재미가 없네요. 한 2%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긴 한데 여기가 또 저항이 되고 이평선을 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는 종목. 그냥 현재로서는 저점 매수한 물량만 가져가면서 추후에 뭔가 호재가 나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S&P는 여전히 최고점 부근, 다우지수는 저항의 자리. 하지만 여전히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이 QQQ만 지금 죽쓰고 있다. 원래 미국 증시는 QQQ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오늘 밤 다시 616달러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올라와 줘야 돼요. 다시 맞고 떨어지면 안 된다. 현재 저항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올라와 주기를 기도를 하되 강하게 추매할 자리라고 보기에는 50대 50의 확률이다. 돌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엔비디아가 190달러를 좀 돌파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려있던 마소, 아마존, 메타, 테슬라 힘을 좀 써줘야죠. 기대를 한번 해보겠으나 오늘 밤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빅스가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를 받으면 안 되거든. 지지를 받지 않고 21선을 좀 확 이탈을 해줘야 요 구간이 단기적인 나스닥의 단기 랠리의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상승 전환이다. 저점이 이미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모습. 오늘 밤 빅스가 17포인트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오면은 증시에 다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알리바바 51선과 121선을 좀 지지를 해줬다. 지지를 받을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21선을 돌파하냐 못하냐 그런 지점까지 이 저항의 지점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 XIFR 이 장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재미가 없는 종목이나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 계속 주시하고 있고 저도 소액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왔을 때 201선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추매할 의향도 있습니다. 좀 길게 보고 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재미없는 종목이긴 하나 51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21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적정 매수가는 한 31달러 부근이며 지지만 해준다면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단기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재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큰 비중으로 사선 안 되며 차트를 배운다는 의미로 단기 매매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밖에 중소형주는 아직 이렇다 할 추세 전환 신호는 없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를 보면은 이 빨간색 선 제가 일부러 그어놨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안 되는데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여기를 이탈을 해야 테더 도미의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죠. 21선까지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오면요. 근데 본래 이 저점이 여기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저점이 나오려면은 저점을 한번 높이는 상황이 와야 돼요. 이렇게 높이는 상황.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상황이 와야 채널이 그어지는 겁니다. 현재는 그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65K 부근. 이 지점에서 한번 지지만 받아준다면은 단기적으로 21선까지 올라오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깨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저점까지 훼손할 수도 있고 주봉의 하단선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전 사이클의 고점 부근 65K 라인, 65K에서 66K 라인 요 정도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손익비를 짧게 가져갈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오면은 매수 한번 받아봐도 괜찮겠죠. 오늘의 일정은 로빈후드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 실적 발표가 장후에 있고요.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그리고 미국 12월 소매 판매 현재의 기조가 조금 이상해져서 고용이 좀 잘 나오는 게 오히려 시장에 유리할 수도 있다. 갑자기 경기 침체라는 말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똑같이 나오는 게 좋죠. 소매 판매, 노무라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판매가 많다,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기조. 원래는 소매 판매도 안 되고 고용도 좀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조가 형성되면서 증시가 좋아졌었는데 어차피 금리 인하는 지금 2월달에 안 하잖아요. 최소 뭐 5월달이나 6월달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기간에 경기 침체 이슈가 커지면은 상당히 또 이상한 증시의 투매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예상치와 똑같이 나오는 거. 인베스팅의 새 세일 현재 50% 최대 할인 중이고요.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 15%의 추가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인베스팅의 정보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저는 여전히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아가는 매매는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별 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UDT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 오늘 아침에 큰 폭으로 올라서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는 매매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행동할 때가 오면 생각을 멈추고 뛰어들어라. 언제까지 겁만 내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 단기 매매라도 생각을 멈추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앞날을 명확하게 예측할 순 없고 상황이 오면은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